자, 그러면 세 번째 도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여러분들 어떤 모습이 보이나요? 이렇게 비행기죠. 그래서 이 비행기를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곳, 우리나라의 국제공항이 위치해 있는 곳 어딜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인천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인천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와, 너무너무 멋있는 항구도 있지만 공항이 있다. 그 다음에 이 공항은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 알아두시고요. 인천은 마찬가지로 이쪽에 있는데요. 인천은 이 서울이 있으면 이 서울의 바다 쪽, 서해 쪽에 이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인천은요, 바다랑 붙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항구도 유명해요. 공항도 유명하고요. 항구도 유명해요. 그러면 이 바다랑 맞닿아 있다는 것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 제품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제품을 배에 실어가지고 다른 나라에 수출을 하기 편하잖아요. 그래서 인천에는 그 무역업, 그러니까 내가 어떤 공장에서 뭐 철을 만들었어요. 공장에서 철을 만든 거를 이제 바로 그 배에다 실어가지고 인천에서 수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천이 그런 공장, 남동공단 같은 큰 공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인천은 주로 바다와 위치해 있기 때문에 서울과도 가깝기 때문에 교통과 관련된 특징이 정말 많네요. 그리고 이곳은 인천의 신도시예요, 신도시. 그래서 이 사진은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인천에 어떤 곳이냐면 삼둥이들이 살고 있는 송도라는 곳이에요. 근데 이 송도라는 곳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인천에는 이러한 신도시도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제가 직접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천의 바다에 간 저의 모습인데요. 인천은 우리가 지하철을 타고 갈 수 있는 바다가 있기도 하죠. 인천의 특징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인천은 서울 관문도시. 여러분, 관문도시가 뭐냐면 이제 내가 예를 들어 엄청 유명한 회장이에요. 그러면 뭐 사람들이 나를 보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다이렉트로 올 수 있지 않고 중간에 비서가 있는 관문을 거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서울의 관문도시라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내가 예를 들어 중국에 사는 사람이야. 그러면 서울에 오고 싶으면 인천에 인천이라는 관문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국제공항이 위치해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자동차 공업과 철을 만드는 그러한 공업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천에서 자동차랑 철강을 만든 다음에 배에 실어서 이 인천에서 다른 나라로 수출을 할 수도 있고요. 우리나라로 또 보낼 수도 있겠네요. 바다 근처에 위치한 도시들은 다들 그런 공업이 발달을 했어요. 왜냐? 딴 데로 수출하기 편하니까 배에 실어서. 여러분들 이런 내용을 차근차근 배울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서울, 부산, 인천 배웠는데요. 그 다음 도시는 어디일까요? 멋있는 무대들이 워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은 여름의 서울의 그런 기온인데요. 지금 여기서 가장 더운 곳이 어디입니까? 가장 빨간. 예, 맞아요. 여러분들 대구죠. 그 대구를 흔히 뉴스 같은 곳에서는 데프리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더워서 대구는 아프리카다라고 데프리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이처럼 대구의 특징은요. 섬유공업의 메카, 패션 사업이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그 패션은 결국 옷이잖아요. 그래서 그 옷은 섬유로 만들어지죠. 섬유공업, 섬유와 관련된 공장들이 많고요. 패션 산업도 자연스럽게 섬유 공장이 많아 옷이 많이 생산돼 패션 산업이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서울이랑 비슷하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대표 분지예요. 분지가 뭘까요, 여러분? 네, 모르는 거 당연하고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분지는 어떤 것이냐면
자, 여러분들 지금 여기 보시면 산이 이렇게 있어요. 산이 있고요. 그 또 산이 있네요. 산과 산 가운데에 평지가 있습니다. 이 곳을 바로 우리는 분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대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산 사이에 둘러싸여 있는 분지 지형이에요. 관련된 과학적 원리는 나중에 기후 단원 배우면서 이야기를 할 거지만 여기가 분지다 보니까 너무너무 더워요. 그래서 대구는 산과 산 사이에 둘러싸여 있어서 보통 우리도 바람이 안 통하면 너무 덥잖아요. 바람이 올 수가 없는 거야. 산 때문에 막혀가지고. 그래서 대구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분지 지형이라는 거. 그래서 여름에 굉장히 덥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학습지 잘 적고 있나요? 이제 별로 안 남았으니까 조금만 힘내요. 자, 지금 이 사진은 카이스트의 사진이네요. 카이스트는 어떻게 보면 서울대보다 더 들어가기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거의 서울대급 어려운 이런 대학이에요. 작년에 선배 중에 한 명이 카이스트 자원고에서 한 명 카이스트를 합격했다고 합니다. 과학을 정말 잘하시는 분들이 들어가는 곳이죠. 그 다음에 이 곳은요, 카이스트도 위치해 있고 교통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바로 대전인데요. 대전은 우리나라 남한의 거의 한가운데에 위치해 있다고 해도 크게 뭐 거짓말이야 라고 할 게 없어요. 지금 우리가 이제 설날이나 추석이 되면 기차를 타고 시골에 가잖아요. 네, 그 시골에 갈 때 보통 기차를 타고 갑니다. 자동차는 너무 막히잖아. 그래서 서울에서 뭐 용산, 그 호남 지역, 그러니까 광주, 목포, 여수 이런 쪽 가는 사람들은 용산에서 기차를 타고 출발을 하고요. 이제 그렇지 않은 경상도 쪽에 가는 사람들은 서울역에서 기차를 타고 출발을 합니다. 코스가 보시면 이 사진을 보면 같아요. 봐봐. 같이 서울에서 출발을 해서 여기까지는 같은 기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같은 노선으로 가요. 그 다음에 호남으로 가는 사람들은 대전에서, 그 다음에 경상도로 가는 사람들은 또 대전에서 갈라져요. 그러니까 결국 대전을 가려면 어디서 기차를 타도 똑같잖아요. 서울에서 기차를 타도 대전에 갈 수 있고 용산에서 기차를 타도 대전에 갈 수 있습니다. 호남 지역에 사는 사람들, 전라도 쪽에서 사는 사람들도 대전을 오려면 한 번에 올 수 있어요. 부산에서 사는 사람들도 대전이 오히려 괜찮아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의 철도가 이런 약간 시옷자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광주에서 부산을 갈 때는 너무 불편하대요. 여기 제대로 된 노선이 많이 없어서. 근데 이 대전을 중심으로는 다 가기 편하잖아요. 그래서 이 대전이 굉장히 교통이 좋다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교통의 요지가 여러분들 교통이 정말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방금 파워포인터를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그냥 다음부터는 이렇게 내릴 거예요. 너무나 교통의 요지, 교통이 정말 좋다는 거고요. 그래서 경부선, 서울 경자서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기차선, 그 다음에 호남선, 서울에서 이제 호남 쪽까지, 호남을 전라도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선이 다 대전을 통과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대전에는 대덕 연구단지가 있어요. 연구단지가 과학적인 연구를 하는 곳인데 그곳이 왜 대전에 그곳이 있냐? 카이스트랑 연관이 있어요. 대전의 카이스트라는 정말 과학 영재들이 가는 대학교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에 졸업해서 대덕 연구단지에 많이 취업을 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곳은 어디일까요? 잘 모르겠어. 일단은 뭔가 공장 같은 느낌이 보이기도 하네요. 그 다음에 이곳은 또 어딜까요? 뭔가 빛과 관련된 곳인데 이곳은 바로 광주입니다. 여러분들 이 광주는 산업이 울산이나 부산에 비해서 엄청 발전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 광주가 빛
광자를 이제 널리 알리기 위해서 우리는 광주는 빛과 관련된 산업이 굉장히 유명한 곳이다 라고 해서 광주에서는 자동차 공업이 일단은 유명하고요. 왜냐면 야구에서 기아 있죠. 기아 자동차죠. 그 기아 자동차 공장이 광주에 크게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에서는 광산업이란 뭐냐면 이제 뭔가 아까 여러분들이 사진 보셨잖아요. 그 사진처럼 광과 관련된 산업이 정말 많이 육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거는 미안해요. 이제 광주에서는 광과 관련된 산업이 육성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다른 도시로 넘어갔어요. 다른 도시는 바로 자동차가 굉장히 유명한 그런 곳이네요. 자동차 공업이 오히려 광주보다 더 유명한 지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곳은요, 1인당 지역 내 총생산, GDP라고 하죠. 그 GDP가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서울보다 훨씬 더 잘 살고요. 다른 곳보다 훨씬 더 평균 소득이 높네요. 그 곳은 바로 김태희의 고향 울산입니다. 그 울산에는 정말 많은 울산은 이곳에 있는데요. 여기 보이시나요? 울산은 석유 산업, 자동차 산업, 조선 사업, 그다음에 원자력 발전소도 있어요. 왜냐? 여기 바다 근처니까 여기서 무엇을 만들든 수출하기 편하잖아요. 울산에 산업이 정말 많고요. 그래서 이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GDP, 소득이 높은 거예요. 야, 석유 공장 다닌다 해가지고 석유 공장에서 돈을 굉장히 잘 버시고요. 자동차 공장, 조선이란 뭐냐면 조선은 조선시대에 이게 아니라 배를 만드는 사업이에요. 배를 만드는 산업, 배 만드는 분들 얼마나 막 정밀하게 그런 걸 만드세요. 그래서 소득이 많으신 분들이 울산에 많이 사셔서 GDP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지역 내 총생산, 그 울산이라는 지역 안에 사람들이 생산하는 거, 돈을 많이 벌어들이는 거 등등이 1위예요, 1위. 오, 이게 굉장히 대박이죠.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드디어 거의 다 끝났어요. 이제 이 도시왕, 다음 도시만 배우시면 되겠는데 이 도시의 이름은 바로 떠나요 둘이서 이거와 관련된 곳이고 여러분들이 수학여행 갈 수 있었던 곳 제주입니다. 제주도는 이렇게 예쁜 바다와 관련된 자연 경관이 있고요. 그리고 이 사진은 제가 제주도에 가서 찍은 사진인데 현무암으로 만들어진 돌하루망에 제가 붙어있는 사진이죠. 이렇게 제주도는 현무암이라는 서울에서는 처음 찾아보기 힘든 그러한 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주도는 또 용암 동굴이라고 해서 용암으로 만들어진 동굴도 있고요. 여기서 제가 옛날에 답사를 가서 찍었던 사진이에요. 제주도의 특징은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세계 자연유산. 제주도에 여러분들이 비행기를 타면 웰컴 투 제주. 제주도는 유네스코에서 선정한 세계 자연유산입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승무원들이 예쁜 목소리로 해주세요. 제주도는 그만큼 자연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으로 제주도는 화산이 팍 폭발해서 만들어진 섬이거든요. 나중에 제주도 정말 깊게 배울 건데 제주도는 화산섬이고요. 그래서 용암, 막 엄청 뜨거운 막 빨간색으로 막 이렇게 타오르는 그런 거 있죠? 그게 바로 용암인데 그 용암으로 만들어진 동굴도 있다는 거. 제주도의 자연이 너무너무 아름답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도시입니다, 여러분. 이 도시 이름은 바로바로 정말 잘 만들어진 도시예요. 최근에 만들어진 도시고 되게 예쁘지 않아요? 막 아파트들이 막 난잡하게 있는 게 아니라 차곡차곡 막 동물의 숲처럼 내가 레고하는 것처럼 너무 잘 만들어져 있네요. 세종은 이것은 세종이라는 곳인데요. 여러분들이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하게 되면 행정고시라는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하게 되면 대부분이 세종에 데려가서 나라를 위해서 봉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종은
특별자치시로 원래 한때 서울에 너무 사람들이 많고 서울에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한때는 세종으로 수도를 바꿔버릴까? 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결국 그 의견이 통과되지는 못했지만 대신 서울이 너무 발전하니까 지역의 균형된 발전을 위해서 이 가운데 쪽에 있는 세종이라는 신도시를 만들어서 이 신도시에 정부와 관련된 회사들을 내려보내자. 공무원들은 세종에서 살게 하자라고 해서 지금 세종이 행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계세요. 그래서 이 세종이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떠오르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여러분들 제가 중간에 포인터도 떨어뜨리고 조금 강의 분량이 길었던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조금 힘내시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웬만하면 강의 분량 조정해가지고 다음 강의는 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열심히 들어주시느라 수고하셨고 학습지 꼭꼭 잘 채워주시고 1, 2, 3, 4지까지 다 들은 다음에 미로스쿨에 들어가서 과제하는 것까지 잊지 않아주세요. 여러분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항상 감사합니다.